뭐지? 이거 자, 저번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증명 과정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책마다 다르지만 이 책과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활용 앞에 단원을 좀 두 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개념 설명할 게 더 남아있는데 안 했어. 문제풀이 먼저 하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내용을 좀 할 건데 여기는 그냥 공식에 관한 이해만 하고 그냥 암기하시는 부분 왜? 지금 어디 있는데 쌤에서 어디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챕터 한다고.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버리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책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다 결과만 외우시면 안 되고 중요성으로 따지면 막 되게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아니야. 가방 좀 치워줘라. 자, 오늘은 좀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번보다 길지도 않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저번에 니네 필기해 중에 아마 네모 3번까지 써 있을 거다. 그냥 용필기가 이어서 쭉 쓰시면 되겠죠. 아,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쭉 이어져 있는 거 쭉 쓰면 돼. 번호가 3번일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 특별할 게 없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할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책에 다 알고 써있다? 가장 긴변이라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니네 노트 필기 해줬을 때 빗변 쪽을 내가 알파벳 C로 써놨거든? 여기에서 그냥 똑같이 해주려고 가장 긴변의 길이가 C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A랑 B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번 시간에 한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이거죠.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아지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 C가 빗변의 길이 역할을 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건 저번에 한 거니까 복습이고.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좀 생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어는 피타고라스인데 다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 삼각형이요.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예각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둔각삼각형까지 있잖아. 그쵸? 그럼 그거를 피타고라스 정리 갖고 좀 판단할 수가 있대. 그 내용을 하고 싶은 건데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누구랑 비교했냐면 가장 긴 변이 C라고 써 있습니다. 이 녀석하고 계수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지 않은 거죠? 안 되잖아요. 네? 삼각형 안 되잖아요. 돼요. 아 진짜요? 아, 되긴 이 제곱이야 제곱. 제곱이야 제곱. 가장 긴 변이 C인 건 맞는데 제곱의 합이죠. 좀 달라 그러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아까는 직각삼각형이었고 이번엔 그냥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하고 외워라. 둔각삼각형이 90도 이상이에요. 네, 90도 넘어가는 각을 갖고 있는 거. 자, 생각해봐. 그림을 그냥 그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변을 각각 색깔로 구분 지어줄게요. A가 만약에 이거였고 A가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B가 파란색이라고 쳐보자. 그럼 둔각이면 얘들아 원래 직각삼각형이었으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C가 가장 긴 변이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C가 가장 긴 변인 거 알겠지? 빨간색이 가장 긴 변인 거 알겠지? 근데 둔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랑 B가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둔각이 되려면 여기 있는 직각의 각도가 90도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면 원래 파란색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길이가 안 변했어. 알겠어요? 얘가 A고 얘가 B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얘랑 연결해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빨간색이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랬을 때 생각해보는 거야. 원래 직각삼각형이었으면 자,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 빗변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과 같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A, B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도가 직각에서 둔각이 딱 돼버리니까
C가 더 길어져 버렸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았었는데 빨간색에 해당하는 C가 길어졌단 말이야. 그럼 C의 제곱값이 당연히 더 커지겠지. A의 제곱하고 B 제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어떻게 돼? 우변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림을 매번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식만 갖고 판단했을 때 이런 대소관계가 만족하면 이 녀석은 볼 것도 없이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누가 가장 긴 변이다? C가 가장 긴 변일 때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알았죠? 그냥 식만 외우면 안 돼, 이거는. 관계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표시를 해줄게. 가장 긴 변이 무조건 한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게 예각삼각형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예각삼각형이야. 근데 왜 그런지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자, 똑같아요. 여기에서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자 C가 원래 이거였는데 이번엔 예각이 돼야 되니까 90도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자 지운 상태에서 원래 파란색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엔 안쪽으로 좀 이렇게 돌려.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왔겠지. 근데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되고 조금만 돌릴까? 자 빨간색이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은 변하면 없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얘가 가장 긴 변이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 상태였을 때는 등호관계였는데 A랑 B의 길이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각도가 척 줄어들어 버리면 빨간색의 길이가 이번엔 줄어들었지. 그러면 당연히 같았던 녀석에서 C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반대로 우변이 더 커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숫자 감각으로만 이해하면 돼.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그렇게 됐을 때 예각삼각형이 되버리면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보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더 커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긴 변이 반드시 여기 있어요. 그래야지만 100%보다 이 녀석 예각삼각형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자. 이거 공부 대충 하는 애들이 특히 보기 문제에서 이따가 책에 있거든. 자, C가 가장 긴 변이 돼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위에 거다 생각하고 이것만 외우면 눈에 보이는 건 얘들아. 예를 보시면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애들이 그냥 이유 없이 예각삼각형하고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그럼 문제점이 이런 데서 생겨. 잘 봐라. 요거 둔각삼각형이죠.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알파벳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봐봐.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거 무시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A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벳만 바꿨으니까 A가 가장 긴 변이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모양 맞추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당연한 거지. 이 그림 상태에서는 얘가 더 크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족하는 게 어디 있냐면 알파벳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있지. 네. 여기 있지. 예각삼각형이지. 그럼 애들이 그림을 안 그려보고 당연히 그리라고 나온 문제는 없어. 알파벳만 보고 판단하면은 모양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합보다 제곱의 합보다 커져버렸으니까 예각이라고 외웠을 거 아니겠냐? 그럼 이 삼각형은 예각이라고 보기에다가 체크를 탁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직접 보니까 얘는 둔각이죠. 둔각이죠. 무슨 에러가 생겼는지 알겠어? 식만 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겨. 보기에 이거 시험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 애들이 결과만 내려가지고. 그래서 니랑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건 가장 긴 변이 누군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자리 니네가 만약에 식을 세우면 이거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게 잘못된 식이잖아. 그래서 A가 이쪽에 가야 되고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을 여기다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긴 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이러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더 큰 게 둔각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C는 그냥 설명을 위한 가장 긴 변일 뿐이지 알파벳의 취중에서 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런 의미 없는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올 때 그림이 같이 근데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니까. 조금만 뒤에 이렇게 그냥 있으면 어떡해? 문제에 가장 긴 변이 누군지가 써있던지 아니면 니네가 찾아야 돼.
근데 가장 긴 면이 뭔지부터 체크해야 돼. 어떻게 찾아요? 문제 조건이 있잖아. 아. 이따 풀어보면 선생님 알아. 근데요 눈으로 볼 때는요 그 둔각삼각형 a제곱이랑 b제곱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뭐가요? 눈으로 볼 때요. 누가요? A 제곱 B 제곱이 더. 그건 있죠. 어디서? 둔각삼각형이요. 여기요? 이거? 위 아니 저 두 이거요? 번째. 뭐가 더 커 보인다고? C 제곱보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더 커 보이는데. 그건 눈대중인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의심스러우면 하나만 해봐.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지. 그쵸. 각도를 벌렸어. 얼마큼 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14로 늘어난다. 얼마 측정을 안 해봐서 나도 모르는 거야. 네. 근데 계산해봐. 14의 제곱 얼마야? 144. 아 156 125요. 네? 166 156이요. 156이지. 와 156이요. 아주 12의 제곱. 와. 노래는 하나. 5의 제곱. 그러네. 169잖아. 등각삼각형 조건 만족하잖아. 당연한 거라니까? 길이가 길어졌잖아. 빨간색이. 알겠습니다. 눈대중으로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근데 이거 알겠어요? 그 너도 안에 이제 나와요. 가자 뭐라고요? 나온대잖아 이것도 학교에서 배워요. 아 진짜 이거 니네 교과과정에 있는 거야. 이건 있는 거야. 다 얘기해 줄 거야. 내가 수업하면서. 저희 한 번 더 배우죠 그럼 이렇게. 제 하죠. 민당이었는데 하죠. 벌금 안 내요. 얘는 사유가 있었잖아. 왜? 병원. 아. 자, 병원 갔다 온 애 갖다 돈 받을 수 없지. 예, 자, 일단 생각해.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이 내용 좀 기억해라. 알겠죠? 함정에 살수 있다는 거. 빨간색 길이, 빨간 긴 변의 길이가 누구니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우리 저번에 C단계 풀 때였나? 유형 풀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풀다가 소공식 내가 언급한 적 있지. 그 개념 소공식이 아니에요? 책에 또 나오는데 이제 중3 버전에서 니는 중2 내용이겠죠? 닮은 다음에 피타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소공식은 니네 선배들은 피타까지 연결지어서 공부하는 거는 중3 때 같이 믹스해서 배우는데 니네는 중2 때 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처음 배우는 거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외워. 자, 소공식 까먹었잖아. 그렇죠? 다시 배우라고 해요. 근데요 기억하는데요. 저번에 했으니까. 이미 그럼 소공시에서 피타고라스 나오는 거 아니야? 기억하문이다. 뭐라고? 소공식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 지금 얘기할게. 닮은 표고. 아니 그때도 몰라가지고. 자, 그럼 일단 소공식하고 자, 같이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소공식 그림이 직각삼각형이었잖아. 이제 피타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타랑 소공식이랑 그냥 한 몸이다라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냥 목소만 하면 끝이다. 봐라. 까먹은 사람도 외워.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서 수기금 나와요. 저 어떻게 외워요 근데? 자, 네 가지 A, 아닌가? B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중학교 때 공부했던 자, 중2 과정에서 닮으면서 했었던 소공식은 A는 이 녀석의 X, 제곱이 2고 곱하기 전체였죠. 네. 그래서 A의 제곱이 X 곱하기 C였지. 맞니? B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나? 이 녀석의 제곱이 Y 곱하기 전체였지. 야. 그렇지? 증명 안 한다 이거. 야. B제곱은 Y 곱하기 전체였지. 그 다음에 소. 이 녀석의 제곱이 X 곱하기 Y였지. 기억나니? 야. 자, Z의 제곱이 X 곱하기 Y.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닮은 때 쓰던 소 모양 있었잖아요. 소. A 곱하기 B가 뭐 곱하기 뭐였어? Z 곱하기 Z 곱하기 C였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Z 곱하기 C. 자, 여기까지가 그거고 이제 피타까지 믹스하면은 그냥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거 큰 게 하나가 일단 있잖아.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과 같다라는 걸 그냥 같이 써먹어라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로만 하면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A의 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써도 되겠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B의 제곱이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다라고 써먹어도 되겠지. 자, 그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만 쓴 거다. 알겠죠? 그냥 복습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근데 저거 증명을 했었어요. 네. 할 때. 기억 안 나면 찾아봐.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 했어. 난 공식 그냥 외우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고등학교 해도 똑같아요. 다 하나도 고등학교도요? 근데 뭐 새거로 외우는 거 그냥 있다. 다 했죠. 고등학교 걸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때 거 분명 뭘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자, 그런 건 있지. 교육과정상 아직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아. 넘어간 건 있지. 그건 다 나중에 선행 나가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지. 그런 거. 딴 선생님이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딴 선생님이 하지 않을까요? 그때 보면
설명을 뭐 했을 때인지 그 뭐 있어? 실수랑 뭐였지? 아 맞아, 약간 그거 할 실수. 때인데. 실수랑 그거 할 때 증명할 공격할 때. 때 증명할 수 있다고. 실수랑 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맞아, 분리수 그런 거였는데. 두 글자로 제곱근 할 때였나?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가 있었는데? 실수랑 또 뭐 있지? 실수? 그 무리수는 뭐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맞나? 아 루트를 수로 표현하는. 자, 아, 네. 여기서부터는 내신형 공식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따가 유형을 풀 건데 공식의 증명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 있어야지 푸는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결과만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는 다 쉬워. 알겠죠? 자, 근데 안 어려워. 자, 그림을 뜯어 고칠 거야. 자,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나요? 2개예요. 아니죠, 3개예요. 하나, 아닌데 4개. 자꾸 들어. 4개예요. 몇 개 있어요? 4개예요. 4개 있어요, 4개. 그 4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큰 거 4개, 선을 하나, 네 둘, 개로 셋, 써? 4개를 그었잖아. 자, 그랬을 때 공식이 뭐냐면 색깔 구분 지어줄게요. 자, 노란색 2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색이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각각 자, 노란색 2개를 A, B라고 하고 파란색 2개를 C랑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공식이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과 같습니다라는 내신용 공식입니다. 자, 왜 그런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확인은 쉽습니다. 얘네가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다. 자, 근데 그 4개가 특징이 있어. 자, 봐라.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먼저 그냥 내가 직접 계산해 볼게. 무슨 얘기냐면 A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하는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맞니?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다 보니까 Y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얘기해. 파란색 C는 이렇게 생긴 긴 직각삼각형에 마찬가지로 빗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C의 제곱은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안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D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 얘가 우변이고 얘가 우변이고 얘가 우변이다. 생각. 좌변에 있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다 하게 되면은 예시죠. 5만 남아요. 네? 예시죠. 예시가 아니라 증명하잖아.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림 예시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자 그냥 말로 할까? 봐라. 좌변에 있는 거 다 더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X, Y, Z, U의 제곱을 다 더했지. 우변에 있는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X, Y, Z, U 제곱 다 더했지.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럼 증명 끝났지. 알겠죠? 근데 이 과정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의용 문제는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꽈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빨간색만 외운 사람은 못 풀어 그런 거지. 근데 왜 내신용 공식이 주로 내시는 많이 나와. 책에 안 나와요? 책에는 있어요. 니네 교과서에도 다 있어요. 이거 니네 교과 과정에 있는 거다. 다. 오늘 하는 것까지 교과 과정에 다 있다. 알았죠? 시험 끝나고 할 활용은 일정 부분 한 3분의 2 이상이 빠졌어. 근데 선생님 구분을 지어줄 거야.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럼 3분의 2는 이 저희 아예 안 봐요? 근데 내 생각에는 심화할 때 할 것 같다는 거지.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니네 교과 과정이라 생각하고 구분을 질 때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오르기를. 날이 후려서 그래. 분필이 다 부러지냐. 날 멀쩡한데요. 밖에 날씨 화창하던데. 분필이 나가졌어. 진짜 어젯밤에 어디 진짜 날씨 너무 좋았어 진짜. 어젯밤에 숨을 쉬는데 해가 깨끗해진다. 새벽에 너무 조용하고. 원래 어제 같은 날 산 가야 되는데. 걔네들. 약간 바람도 솔솔 불고. 맞아. 어묵이 안 떠. 기분 좋게 됐어. 하지만 자, 얘도 다 내신형이거든. 대각선이 직교한데 사각형인데. 자, 그럼 그림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였는데 벌써 6번이지? 저번 거 이어서 한 걸 알겠지 않니? 그렇군요. 가을이다. 연이야. 아니야, 얘야.
자, 이렇게 대각선이 직교해 사각형이. 그랬을 때 뭐냐면 자, 반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일 때 내가 일부러 좀 맞췄다 문자를. 얘도 공식이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냥 건너편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아. 자, 얘는 일단 외우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랑 B가 대변의 관계죠. CD도 대변의 관계죠. 근데 제곱끼리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울 때 대변끼리의 무슨 합? 그냥 합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 같다라고 말로 외우면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왜 그런지 마찬가지로 이해만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대각선이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4개가 있죠. 그럼 얘도 피타가 되겠죠.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로 좀 쪼개기 위해서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여기를 u라고 쪼개봤어. 쉬워. 자, 그럼 좌변에 있는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a의 제곱은 자, 이 녀석의 직각삼각형의 빗배는 길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이 녀석의 직각삼각형 빗배는 길이니까 y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좌변이지. 뭐야? 똑같아. 알겠냐? 자,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여기 빗변이잖아. x의 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d의 제곱은 이 녀석의 빗변이니까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똑같이 적어라. 그러면 좌변에 있는 애를 다 더해버리면 얘도 더하고 얘도 다 더해버리면 좌변은 x, y, z, u의 제곱 다 더한 거죠. 우변도 다 더해버리면 x, y, z, u 제곱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그냥 값이 어떻게 됐어? 똑같겠지.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구조가 완전 똑같아서 그래. 그렇죠? 근데 그림이 좀 다르다. 외울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대각선이 직교할 때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제목 따라 그냥 같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엔 직사각형 내부에 한 점이 있을 때. 자, 이번엔 특정 조건이 뭐냐면 아까는 대각선이 직교해야 됐다면 이번엔 직사각형에서 된대요. 자, 말로만 하자. 직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은 당연히 되겠죠? 네. 그죠? 왜 정사각형이 상의 개념이잖아. 이해되지?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근데 이거 다음에 지금 하는 걸 하는 이유가 있어. 그림은 분석하고 공부해야 돼, 사실. 직사각형이에요. 내부에 예를 들어서 점을 한 여기쯤 하나 찍었다 치자. 그랬을 때 뭐를 할 거냐면 꼭지점하고 이 내부에 있는 한 점하고 다 연결을 했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각각 연결한 변의 길이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얘도 공식이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D제곱하고 같아. 근데 다 공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외우면 안 된다. 알았나? 자, 지금 한 거 보니까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들이 다 숨어 있었지. 네. 근데 얘는 보니까 그림상에서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없잖아. 선생님이 피타 처음 얘기했을 때 직각삼각형을 써먹고 싶으면 무조건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라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이디어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점에서 각각의 직사각형의 변에다가 다 수선을 입어요. 수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더니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생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가 생겼네. 어쨌든 좀 많긴 하지만 피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자, 됐느냐?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를 노란색 x, y, z, u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변이 좀 많아지지만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아니야? 내부에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 직사각형이 4개로 쪼개진 거잖아. 4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진 거잖아.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u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y고 여기가 u가 되는 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뭐 문제 안 썼냐? z 안 썼냐? 그럼 여기가 z면 여기도 z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a가 여기 있잖아. 자, a는 그러면 하나 표시해보자.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바라보면 A가 빗변 아니겠어요? 네. 그럼 생각. 여기가 Y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Z지요. 그쵸? 자, 따라서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B제곱은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빗변이지, B가.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U겠지, U. 자,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U제곱. 똑같은 거 또 튀어나왔지. XYZU의 제곱의 합이죠, 전체가. 그럼 느낌상 똑같겠지. 얘랑 얘도 똑같이 나와야겠지. 뭐죠? 안 어렵다니까 오늘 거는. 자, 뭐냐? C구나. C제곱하고 D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자, C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Y잖아.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해됐니? 그 다음에 D는 뭐 여기라고 합시다.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Z랑 U를 갖고 있죠. 따라서 Z의 제곱 더하기 U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변에 있는 것도 다 더해봤더니 X, Y, Z, U의 전체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변과 우변이 다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직사각형인데 내부에 한 점이 찍혀 있어. 그러면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까지 이은 선분이 4개가 있는데 그것들의 공식이 뭐가 되냐면 A랑 B의 제곱의 합과 C랑 D의 제곱의 합이 같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얘랑 얘랑 사실 구조가 똑같아. 왜 그런지 알겠죠? 어떤 거요? 이 그림하고 구조가 비슷한 게 있어. 뭐냐면요. 잘 봐봐. 자르면 돼. 중간에 자르는 거. 이렇게 가상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옮겨붙여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일로 오죠. C가 일로 오죠. 그 상태에서 어차피 니네 집에서 필기할 거니까 지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알파벳의 위치는 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그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매번 문제 풀 때 이걸 잘라가지고 옮겨 붙일 수는 없잖아. 타고라스. 그러니까 그냥 따로 외우게 된 것일 뿐이에요. 같은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오늘 할 게 없죠. 30분 정도 될것 같은데요. 뭐야? 최근에 한 개념 수업 중에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30분 거의 됐어요. 우리 맨날 1시간 반 이렇게 하나 30분 하니까 되게 짧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대충.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게 더 싫어. 오늘 숙제가 뭐예요? 개념 노트 정리 문제. 근데 문제풀이를 다 해도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기 유형 몇 개 없어. 그럼 뭐예요? 시험 점수 봐요. 시험 보는 거 같아요, 시험. 아 시험 되게 일정 봐야죠. 그 수업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시험 봐요. 저 오늘 아니겠지. 저번 주에 나 무슨 수요일 날 설마. 오늘 자, 조용히 해라. 제시도 보는. 야,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원가 부책을 다루는 문제 풀 때 이런 그림이 있었다. 그렇군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군요. 그거 계속 뭐였냐면, 엄청 야, 많잖아요. 이 그림에서 네. 여기에 정사각형 붙이고 정사각형 붙이고 정사각형 붙이면 유클리드 아저씨 그림. 네. 그라지. 맞지? 그럼 거기에서 정사각형을 탁 떼버리고 각각의 편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 뭔 말이에요? 반원을 그리는 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봤어요. 그려. 아. 네. 이 그림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본 적이 있다고요? 아 있었어. 문제풀이에 이런 게 있었어. 맞아. 자, 그랬을 때 요 넓이를 S1이라고 얘를 S2라고 하고 얘를 S3라고 하면 다 구조적 동질성을 지키는 것 같아. 원래 이 자리가 다 정사각형들이 있던 자리였지. 그럼 위에 있는 정사각형 2개 더한 게 아래 제일 큰 녀석하고 넓이가 똑같았지. 근데 그게 반원으로 바뀌어도 똑같지 않아? 똑같아. 파인. 얘 더하기 얘는 얘와 그치. 똑같아. 자, 공식이 있어. 그래서 근데 유클리드 그림과 구조가 똑같아서 외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 유클리드 아저씨.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의 길이를요. 자, 요만큼을 A라고 하고 요만큼을 B라고 하고 요만큼을 C라고 하고 해보자. 그럼 넓이를 그냥 계산할 거야. S1번의 넓이를 계산하면 반지름이 2분의 1 A지.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에 자 반원이니까 나누기 2를 또 해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S2번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아이고 이거 A를 안 썼다. 그 다음에 2분의 B가 반지름이니까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반지름이니까 이거 나눠야겠지. 아니 S3번을 계산하면 반지름이 C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C의 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반원이니까 나눠야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S1번하고 S2번을 촥 계산을 해보면 봐라. 자 이거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S1번이고 S2번도 4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나오면서 파이 B제곱이지. 맞니? 근데 S3번을 계산하면 8분의 1? 파이 시즌. 그렇죠. 파이 C제곱이지. 자, 근데 우리가 이미 피타를 공부했습니다. 이게 8분의 1 파이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묶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분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뭐라고 바꿔요? C제곱이라고 바꿔도 되지.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습니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오. 근데 구조적 동질성으로 봤을 때는 정사각형 있던 자리에 반원들이 온 거야. 그냥 구조적 동질성으로 외워도 상관은 크게 없어. 근데 계산하는 거 나오다 보니까 과정은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내가 방금 유클리드 아저씨랑 구조적 동질성이 있다. 구조가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그리 말고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정리만 해줄게. 자, 그냥 어려운 멘트 같지만 그냥 구조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아까 유치하게 뭐라 했어요? 정사각형 자리에 반원이라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뭐도 와도 되냐면 정다각형들이 오는 게 다 돼. 그러면 원래 정사각형 있었었지. 뭐 물론 반원은 다각형은 아니지만 반원도 된다라는 걸 수식으로 증명해드린 거고 그럼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인데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붙여. 오.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붙여.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을 딱 붙여도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의 합이 이 녀석하고 똑같아. 나중에 활용 다운 할 때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왜 되는지. 알겠죠? 있어요? 자, 이건 니네 교과 과정에 빠진 거야. 정삼각형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여기를 어떻게 구해요? 그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안 해. 시험 대비 끝나고.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여기에 정사각형 붙어있는 건 유클리드 그림이라는 거 아니까 따로 안 그릴게. 그럼 이것도 되는 거야. 정오각형 붙여도 되는 거야. 자,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오각형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도 자, 여기 붙여도 정오각형을 이렇게 붙여도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은 너무 못생기게 그렸네요. 자, 네,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면 정오각형이 3개가 붙어있는데 이 녀석 2개의 합이 마찬가지로 이 녀석하고 똑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알겠죠? 그냥 유클리드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니네 중1 때 본 거야. 내가 책에는 써있지 않았는데 중1 때 내가 생존자가 성민이밖에 없네. 아니다. 민간이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뭐부터 소개했어? 저희요? 1학년 거 예, 그 기본 도형 할 때 도표. 기본 손가락치라고 날려. 아닌가? 아 그거였는데. 기본 도형 했잖아. 히스토리. 코이니치 막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아니 저 히스토리그램. 그건 통계인데? 그러니까 그거. 통계는 내가 안 했는데. 아 진짜요? 너 때는 우리 통계 하고 남았어. 개정 안 된 책으로 해서 통계가 첫 단원이었고 그건 나랑 안 했어. 아 그래 그럼 그 다음 기본 대응 할 때도 된다고. 그럼 어쨌든 그건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시면 히포크라테스가 누군지 아니? 이거 작년에 쌤 짤. 맞아. 좀 할게. 이쌤 설명해 주. 근데 내가 해줬나? 저희 쌤 말고 저희 그때 누구 저 전에 쌤이. 저 맞아 자. 얘기해줬어 저. 정우 쌤이. 봐라. 원래 정식 용어야. 이 사람이 쌤이 만든 해주지 거고. 않았나?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 자, 그림을 좀 목재니게 그리긴 했지만 아래에 있는 반원 있죠. 이거 종이접기 한다 생각하고 여기를 전선으로 해서 네. 위로 반듯하게 딱 접으면
예. 그림 종이가 어떻게 적힐까? 원이에요. 뭔 말이에요? 다시 질문할게. 약간 삐져나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 2점하고 2점은 현재 지금 반원 위의 점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삐져나오고. 그럼 이거를 탁 적으면 여기에 있는 점이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할까요? 아니요. 적은 반원 위에 위치할까요? 점이랑 어디서 당연히. 아니요. 아니 해요. 헷갈리죠? 될까 안 될까? 안 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초승달이니까 초승달. 아니 그럼 반지름이 높이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건 뭐지 이거? 반지름이 삼각형 높이가 돼요. 잘 들어라. 네. 내신 공부했죠? 예. 잘 들어. 내신 공부했죠? 자, 직각삼각형이지. 얘가 지금 지름이라고 했죠? 아, 이 돼요. 반원 아, 입장에서 돼요. 지름이라 했죠? 아 돼요. 예.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돼요. 외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아, 네. 그럼 다시 질문할게. 이 반원은 정체가 뭐냐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의 절반이다. 아 그렇네. 왜? 이 반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똑똑하다. 그럼 얘가 정확하게 외심일 거야. 오. 그럼 굳이 접는다는 유치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그러네. 남은 반원을 살리면 이렇게 C4E. 그릴 수밖에 없다. 그림이 알겠어요? 너무 근데 못생겨.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심의 개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해. 자, 그 접은 걸 그릴게. 접었을 때 반원이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야. 저 이거 자,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있었어 1학년 때. 네, 이선주 이거 똑같아. 그리도 나 원래 반원을 딱 그렸어. 그림이 너무 나 짜증났던 거. 자, 그랬을 때 이번엔 색칠돼 있어요. 색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이번엔 S1번이라고 하고 이번엔 녀석을 S2번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문제 1학년 때는 피타고라스를 못 쓰다 보니까 매번 풀 때마다 계산을 했었다. 그리고 풀고 나서 결과를 그냥 얘네가 암기했어. 네 맞아요. 암기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암기하자. 정확하게 수식으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똑같아.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S1번하고 S2번 더하기 S3번하고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뒤꿈치 부분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항상 면접 구할 때는 니네 설명할 때 뭐부터 해주냐면 그림 먼저 분석해줬어. 빗금친, 노란색 빗금친 요 부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단순해. 전체 넓이에서 노란색 빗금 안 쳐져 있는 제일 큰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반원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제일 작은 반원과 부채꼴 아니에요 저거? 여기 직각이다. 직각삼각형 두 개, 하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전체 넓이지. 네. 그럼 거기에서 뭐를 빼면 돼? 가장 큰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지. 네. 자, 그럼 저쪽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S1번, S2번, S3번이잖아. 생각. 마이너스니까 넓이가 계산했을 때 약분이 될 거 아니겠냐? 어떻게? 삼각형만 남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얘랑 똑같지. 오. 그럼 자연스럽게 약분이 어떻게 돼? 요렇게랑 요렇게가 약분된다. 그럼 남는 게 누구만 남아? 직각삼각형만 남아. 얘가 근데 풀고 암기한 게 이거였어. 따라서 얘의 넓이는 이 녀석의 넓이와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 녀석의 넓이와 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때 선생님들도 말 못했어요. 그때 그냥 선생님. 설명 풀이를 하면서 그냥 결과를 보여주지. 계산을 직접 하면서. 근데 이번엔 식으로서 증명, 그림과 식으로서 그냥 증명을 한 거야.